새장 속에 갇힌 새야. 내가 모이 주면 너 이렇게 말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형국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한테 베푸는 형국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은행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돈. 지금도 솔직히 박송 씨는 어느 정도 미련이 있다 그러시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정말로 터트리길 잘한 거예요. 최고 잘했어. 본인 인생 중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상처일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운기가 바뀌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보면 이분한테는 상처로 남을 수 있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겠지만 이분한테는 차라리 터진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의 입구설에 오르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관제도 끼고 막 이제 가족들한테 상처받는 것도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늘 내가 볼 때는 뭐 이게 터져서 뭐 매스컴을 타서 무당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로는 되게 외로운 사주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좀 짠해. 짠하고 애기 같아요. 애기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태고 되게 애정결핍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뭐 지금 막 그러잖아요.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형제지 간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분을 생각을 하면 터질 게 잘 터졌고 오래 터지기를 잘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전부터 내가 볼 때는 주변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줬을 것 같아. 근데 귀를 너무 닫고 눈을 닫았어.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분한테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자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오히려 이분을 생각하면 잘 터진 게, 오히려 이분은 정말 박수 쳐줘야 돼. 왜냐면 이게 그대로 묵혔으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새장 속에 갇힌 새야. 내가 모이 주면 너 이렇게 말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이분은 내가 볼 때는 결혼도 뭐 결혼운이 뭐 지금 뭐 몇십 대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20대도 결혼운이 있었어요. 그것도 놓쳤고 이 사람은 20대, 30대, 40대 다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막는 형국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맹목적인 사랑이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형국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한테 베푸는 형국이고,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에서 이 사람만 어떻게 보면은 기둥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어릴 때 막 사춘기 얘기를 하잖아요. 늦게 사춘기가 온 케이스. 근데 좋은 사춘기. 우리가 막 어릴 때 사춘기 막 반항하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올바른 사춘기가 온 거라고 나는, 올바른 사춘기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정신 차린 애들도 있고, 사춘기 때 이제 정신이 반 나간 애들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되게 불쌍해요. 이 가족 구성원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되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은행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돈. 이 사람은 사실은 부모가 있어도 늘 외로웠을 거고 계속 사랑을 갈구해도 사랑을 주지도 않아. 근데 내가 더 잘하면 더 주겠지. 그리고 왜 어떻게 이게 좀 사랑들이 큰 자식이니까 이렇게 몰려있고 막내니까 막내로 몰려있고 그리고 얘가 찌부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왜 얘라 그러냐면 솔직히 신령님들한테 제자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13살에서 17살에 머물러 있어요. 성인이니까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정신적으로 되게 맑고 또 사랑을 고퍼하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100을 다 헌신을 했어요. 100을 다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픔밖에 없으면 이 사람도 미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박송 씨는 어느 정도 미련이 있다 그러시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되게 이분은 엄마한테 사랑을 되게 고파했다 그래요.
아버지보다는. 그러니까 이분을 보는데 되게 답답해. 근데 우리 박수홍 씨가 그래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돌아오는 거지. 이걸 그대로 냅뒀다? 나중에 우리 박수홍 씨는 정말로 흔해진 것도 없을 뿐더러 몸에 병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정말로 좋은 운기가 들어와서 본인이 지금 들어오는 운기가 되게 좋은 운기예요. 이게 뭐 관제가 끼고 뭐가 끼고 구설에 오르고 뭐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지할 거예요. 이 사람을 흉본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가치관이 잘못된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난 항상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게 맹목적으로 돼 있고 이게 거꾸로 돼 있다니까 완전히. 이제는 좀 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만 생각한다라는 거는 내가 됐든 와이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내 실속을 이제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셔야 돼. 왜냐면 지금도 미련이 좀 있다 그래요. 이제 내 거를 챙기는 시기가 온 거예요. 내 거를 챙기는 시기가 오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금방 끝날 거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박수홍 씨가 그걸 버려야 돼. 딱 하나. 엄마에 대한 미련. 나는 천륜지간의 인연을 끊는 걸 싫어해요. 아예 끊으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실속을 이제는 좀 챙기고 뭐가 제일 소중한지. 응? 자,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우리 수홍 씨가 여려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린 사람들을 건드리면 독한 면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사실은 이게 있어요. 조상딸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한테 많은 재능을 주셨어. 근데 왜 이런 파장이 생기는지 알아요? 사실은 공을 들이다가 끊어져 버리면 이런 파장이 생겨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던가. 응?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박수홍 씨는 사실은 뭐 이런 쪽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공을 계속 들이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응? 이 윗대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재복도 있어. 인복도 있어. 이 사람은 먹을 복도 있어. 이렇게 그대로 냅뒀다가는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볼 때는 푹 맞았을 거예요. 인물도 훤출할 거고 키도 클 거고 누가 봐도 얘가 병날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제 막 돌출구가 필요한 거고 내가 볼 때는 정말로 터트리길 잘한 거예요. 최고 잘했어. 본인 인생 중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언제까지 노예 생활할 거야. 그거는 사실 말씀드리면 박수홍 씨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거를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돼. 흔들리면 안 돼요. 이분은 정말 박수홍 씨가 아킬레스건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면 엄마예요. 엄마가 울고불고 하면 이분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울면 이분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엄마가 보자 그래도 좀 보지 말아야 되고 일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짧은 싸움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때린다?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만큼 뼈 빠지게 쇠 빠지게 벌을 먹였으면 나는 솔직히 되게 불쌍할 것 같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이게 거꾸로 됐다고. 응? 그러니까 좀 화가 나. 응. 나는 이제 박성 씨가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소신껏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긴 싸움이 될 거고 금방 끝날 거는 아니에요.